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 잔액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장에 1억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9천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쓴 것도 아니고요. 해킹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환율이 움직였을 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마치 여러분이 얼음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얼음이 서서히 녹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당장 내일 집이 무너지진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는 겁니다. 환율 1,500원.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하고 넘기시죠. IMF 때처럼 갑자기 확 올랐다가 금방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튀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건 단순한 환율 전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돈을 버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생존 매뉴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수출 강국이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원화도 강해질 거야.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건 마치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만큼이나 순진한 생각이에요. 한국은 지난 40년간 미친 듯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는요? 오히려 계속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쉬운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빵집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빵을 정말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돈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번 돈을 한국으로 안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요? 한국에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요. 차라리 미국이나 베트남에 새 빵집을 여는 게 훨씬 낫죠. 지금 한국 기업들이 딱 이러고 있습니다. 삼성도 현대도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환전하지 않아요. 그냥 해외에 쌓아두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거죠. 결과가 뭡니까? 한국 안에는 달러가 부족하고요. 원화는 넘쳐나는 거예요.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매년 수조 원씩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요. 개인들도 미국 주식을 사고 있잖아요. 이게 다 달러를 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1,500원은 투기 세력이 만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달러 수출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돈을 지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러 예금을 하시죠. 그런데 이게 최악의 선택이에요. 왜냐고요? 달러 예금은 이제 대해서 15.4% 세금을 내야 하고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까지 당합니다. 여러분이 환율 상승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 해도요. 실제로 손에 쥐는 건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미국 국채를 직접 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핵심 마법이 있어요. 한국 세법상 개인이 직접 산 채권의 매매 차익과 환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0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환율이 1350원일 때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3,500만 원어치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원화 가치로는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환차익 1,500만 원, 세금 0원. 여기에 채권 가격까지 올랐다면요. 그 수익도 전부 비과세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이 금광을 발견했는데 정부가 거기서 캔 금은 세금 안 받을게요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혜택을 왜 안 쓰고 계세요? 물론 채권을 직접 사려면 증권사에서 해외 계좌를 열어야 하고요. 약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금 1,500만 원을 아끼려면 그 정도 수고는 할 만하지 않을까요? 핵심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고르세요. 이자는 과세되지만 자본 차익은 비과세니까요. 이자는 적고 가격 상승 여력이 큰 채권이 최고입니다. 금 많이들 투자하시죠? 그런데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골드뱅킹요? 금 ETF요? 다 버리세요. 정답은 KRX, 그러니까 KRX 금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줍니다.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비과세, 부가가치세 면제, 3중 면세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혜택이냐면요. 여러분이 금을 1억 사서 2억에 팔았을 때 수익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요. 국제금 시세가 그대로여도 원화로 환산한 금값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금 가격 상승 플러스 환율 상승, 이중 수익이죠? 그리고 위기가 터지면 김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비트코인만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3%에서 7% 더 비싸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째, 평소에 KRX 금시장에서 금을 조금씩 모읍니다. 둘째, 환율이 폭등하고 뉴스에서 금 쏠림 현상을 보도할 때 팔아요. 셋째, 금값 상승 플러스 환율 상승 플러스 김치 프리미엄. 이렇게 3중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금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공포를 현금으로 바꾸는 전략이에요. 환율 오르면 수출주가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철강, 항공, 에너지 회사들은 환율이 올라도 별로 안 좋아요. 왜냐고요? 원재료를 수입해야 하니까요. 환율 오르면 원가도 같이 올라서 이익이 안 남습니다. 진짜 환율 수혜주는 원재료 수입이 거의 없고요. 매출은 죄다 달러로 받는 회사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화장품 ODM 회사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화장품 제조 기술로 먹고 삽니다. 연구 인력 월급은 원화로 주는데요. 매출은 미국, 유럽에서 달러로 받아요. 환율이 10% 오르면 매출이 그대로 10% 늘어나는 거예요.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익만 쑥쑥 올라가는 거죠. 이건 마치 여러분이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요. 재료비는 그대로인데 손님들이 갑자기 돈을 10% 더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이익이 폭발하겠죠. 의료, AI 회사들, 루닛이나 뷰노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는 한번 개발하면 원가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 병원에 팔 때는 달러로 받는 거예요. 환율 상승분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직행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사실상 탈러 채굴기예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탈러 인쇄기를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볼까요? 만약 정부가 자본 유출을 막겠다면서 해외 송금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아르헨티나, 튀르키예에서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달러를 못 빼게 막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샀습니다. 테더, 그러니까 USDT나 USD 코인,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한 개당 1달러 가치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건 블록체인 위에 있어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환율 낮을 때 USDT를 사서 개인 지갑으로 빼놓으면요, 이건 사실상 무제한 달러 계좌입니다. 연간 5만 달러 송금 제한요? 그런 거 없습니다. 환율이 1600원으로 치솟으면 다시 거래소에 넣어서 팔면 돼요. 환차익 플러스 김치 프리미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있고 위험하죠. 하지만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금융 탈출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좋은 소리는 알겠는데 진짜 먹히는 전략이야? 역사를 한번 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1,500원을 찍었습니다. 당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던 사람의 자산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을까요? 환율이 9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갔어요. 약 67% 상승한 거죠. 달러 자산 1억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1억 6,700만 원이 됐어요. 반면에 원화 예금 1억은 그대로 1억입니다. 무려 6,700만 원 차이. 그리고 2022년에 환율이 다시 1,300원을 넘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환율 방어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안에 있어요. 첫째, 세금을 최소화했습니다. 같은 환차익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면 1.5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둘째, 환율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자산을 샀어요. 단순히 달러만 보유한 게 아니라 환율 상승이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 주식에 투자한 거죠. 셋째, 공포를 팔았습니다. 위기 때 김치 프리미엄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미리 확보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환율이 1200원대에서 1300원대로 올랐습니다. 이때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채권 가격 상승, 환율 상승, 비과세 혜택,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약 25%에서 30% 수익을 냈어요. 반면에 원화 정기예금을 든 사람은 연 1.5% 이자만 받았습니다. 같은 일 연인데 수익률이 10배 차이 난 거예요. 그리고 KRX 금시장의 경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금값 상승 플러스 환율 상승 효과로 투자자들이 평균 4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게다가 세금 0원, 이게 말로만 좋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인가?
환율은 지금 1350원 근처입니다. 1500원까지 50원 남았어요.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16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1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은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환율 1500원 시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듭니다. 첫 번째는 원화 경제권에 갇혀서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는 사람. 두 번째는 탈러 경제권으로 자산을 옮겨서 오히려 부를 키우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1단계, 증권사 해외 주식 계좌를 여세요. 미국 국채를 직접 살 수 있는 계좌예요. 이게 없으면 시작도 못합니다. 2단계, KRX 금시장에 접속하세요. 증권사 앱에서 금 현물 메뉴를 찾아보시면 돼요. 한 달에 10만원씩만 금을 사도 1년이면 120만원입니다. 환율이 폭등할 때 이게 150만원이 될 수 있어요. 3단계, 환율 수혜주를 3개 이상 고르세요. 코스맥스, 루닛, 클래시스 같은 회사들을 공부해 보시면 돼요. 이 회사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환율이 얼마나 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체감하실 겁니다. 4단계, 개인 사업자라면 업종 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해외에서 달러 소득이 있으세요? 업종 코드만 바꿔도 세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의 구독료와 수입 물가에 대비하세요. 환율이 오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요금이 올라갑니다. 지금 당장 가족 요금제로 바꾸거나 통신사 제휴 할인을 알아보세요. 여러분, 위기는 평등하게 오지 않습니다. 원화만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요,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환율 1500원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예요. 이제 우리도 화폐적 이중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에 살지만 자산은 달러로 보유하는 것. 이게 2025년 이후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어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아니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1년 뒤 여러분의 통장은 여러분에게 감사할 겁니다.